규순 병사가 큰 문제 없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최현미 기자, VIP실로 옮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환자실에 줄곧 있다가 예. 일반 병실로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일반 병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뭐 6인이 쓰는, 5인이 쓰는 그런 병실이 아니라 예. 그냥 1인실이 아니라 특실, 그러니까 VIP 병동에 지금 입원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화면에 왼쪽부터 끝까지 건물을 다 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포착이 되는데 지금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이 안이 지금 규순 병사 오청성 씨가 머물고 있는 VIP 병동입니다. 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뭐 하루에만 58만 원. 58만 원? 예,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부유층들이 주로 이제 머무는 곳인데 지금 예. 이곳에 있고요. 아마 보안 문제, 경호 문제 때문일 거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응접실입니다. 응접실. 지금 보시면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뭐 이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보이죠? 그러네요. 저렇게 응접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응접실이 있는 거고 예. 응접실에서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병실, 정말 그 오청성 씨가 머물고 있는 침대와 병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예. 전담 간호사까지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자료 화면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아마 저 안에 저렇게 이제 병실이 예. 이제 오청성 씨가 아마 저기에 머물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블라인드를 어느 정도 조금 열어놨어요. 예, 열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너무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분위기, 내가 남한으로 넘어왔으니까 한국이 어떤지 창문으로라도 미세하게 좀 열려있는 창문으로라도 확인을 하라고 하라? 예. 예,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이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예, 3분의 1 정도, 요 정도만큼만 열어놨네요. 여기 전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한 26평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큰 편이죠. 거실이 있고 화장실 따로 있고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있고 안에 이제 인터넷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 있고 예. 과거에 그 2007년에 이제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이른바 이제 아들 뭐 폭행 관련해서 좀 구속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요 병원에 저 VIP 병동에 좀 입원을 했었고 예. 2011년에는 그 아덴만의 영웅이랑 석혜균 성장 또 마찬가지로 저 똑같은 VIP 그렇죠. 병동에 한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급 대우를 그야말로 받고 있는데 손 변호사, 글쎄 경호 문제도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지만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그 혹시 모를 테러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정신 이상적 증세를 보이는 분이 갑자기 와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심신의 안정도 중요하고 지금 경호상의 문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반 병실에 있었을 때는 사실 취재진들의 취재열기도 굉장히 높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치료하는 데 조금 전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VIP 병실로 갔던 것 같고요. 이게 하루에 58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예. 사실 이 북한 기술자는 이렇게 좋은 병실에서 아마 난생 처음일 겁니다. 이런 공간을 처음 겪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아마도 심적인 안정을 취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높은 의료 기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감사해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후식도 유기농 과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후의 과정이요. 회복이 난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좀 펼쳐지는지 저희가 북한 장교 출신 탈북자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나도 이제 와서 조사 받으면서 신의국이 많이 나갔거든. 또 안에서 계속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잖아. 덕방에서 뭐 조사 받았는데 뭐 TV 있고 냉장고에 먹고 가도 있다 그래도 바깥 비용도 시켜주고 밖에 나서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강남구 일식집들 있잖아요. 먹으면 또 나오고 먹으면 또 나오고 근데 우리 배가 작아가지고 매자부리 먹다 가니까 마지막에 제일 맛있는 것도 나오는 거 하나도 못 먹었지 뭐라고. 이야 그 음식은 정말 잘해줄 거야 아마. 최고 잘해줄 거야. 청주 스타 맞아서 한국에 왔잖아. 한국 얼마나 기특해 얼마나 기특해. 금방 눈물이 나던데. 근데는 뭐 가슴 아프라면 북한이 그 민경이라면 정말 공급 잘 받는 데예요. 그런 부대가 옥수수만 튕겨서 나오고 정말 우쭐거리고 그런 걸 보니까 일반 보병 사병들은 어떻게 살겠는지 눈에 벌써 훤하더라고. 없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들도 하는데 하나도 괜찮은데 제가 가지고 왔다는 비밀은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합동신문을 받을 때도 특급 대우를 받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곧 합동신문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몸은 스스로 몸을 일으켜서 TV를 시청할 정도로 음식도 뭐 이제 그냥 일반 환자들이 먹는 병원 식단을 다 소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곧 기무사와 국정원과 뭐 통일부 이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합동신문이 시작이 될 텐데 병원에서
무슨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서울 모처에 수용시설이 있겠죠. 있다고 예.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받는 과정이 어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당신은 예. 어떻게 합동신문을 받았었냐. 저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어두운 뭐 취조실 같은 데서 취조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 조금 고압적인 분위기. 그렇죠. 예. 예, 뭐 다 써라, 뭐 있었던 일 다 예. 써라, 뭐 이런 영화에서 많이 보는 어떤 그런 풍경을 좀 예상을 했는데 엄청 옛날 얘기고요. 그게 최근에는 뭐 정말 바깥 구경까지 시켜줄 정도로 저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본인도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답답해하니까 서울 강남에 그 고층 빌딩이 많은 곳들을 좀 구경도 시켜주고 예. 그리고 고급 일식집에도 데려가서 코스 요리도 먹게 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는 이제 그 전체 요리를 에피타이저를 주는 걸 다 먹었더니 뒤에 정말 메인 요리가 나왔는데 그런 예. 메인 요리가 나중에 나올지 몰랐다. 그래서 그걸 뭐 먹지 못했다라는 어떤 해프닝까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기순병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 정보의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만큼 굉장히 상징성이 큰 인물이죠. 예,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굉장히 특급 대우를 받을 거다, 잘해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보통 그런 합동신문 과정이 최장 18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인데요. 그 6개월 예. 정도 동안 보통은 이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진성 탈북자인지 위장 탈북자인지를 가리는데 아마 지금 이 오청성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총탄을 거의 그렇죠. 죽음을 무릅쓰고 예, 왔기 예. 때문에 진성 탈북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예. 두세 달 정도 신문을 받고 나서 이제 뭐 하나원을 거치든 아니면 거치지 않든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아까 이제 강남에 일식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마음을 좀 열게 하는 장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탈북자의 경우에는 뭐 남한이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예. 또 뭐 오자마자 신문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간첩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남한은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도 된다. 좀 더 안정을 가져도 된다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신문을 하면은 더 협조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서울시에 예, 맞습니다. 들여다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남한이 훨씬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잘 왔다. 이런 예. 생각도 들게 하고 더 협조적으로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예, 테러 가능성도 저희가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은 딱 없다고 얘기를 예,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전 영화 같은 거 보면 탈북자가 누가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간첩이 그렇죠. 와서 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테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귀순병사 이번에 넘어온 귀순병사보다 훨씬 고위급의 어떤 장교들도 많이 넘어왔는데 다 예. 멀쩡히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 아무 일 없이 그런 부분들을 걱정할 시대는 지났다. 라는 게 이제 이 탈북자의 설명입니다. 근데 소국장님,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저 귀순병사 배에서 옥수수밖에 안 나왔는데 매기 공장 같은 데를 시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이제 평안남도에 있는 순천 메기 공장, 우리로 치면 뭐 양어장이죠. 양어장. 예, 그렇죠. 연간 뭐 한 1,200톤 정도의 메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어장을 시찰한 부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이 뭐 못들마다의 메기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지난 9월 5일 날 그 유엔의 그 국제 제재가 예. 본격화된 이후에는 이제 지금 경제 행보만 한 6, 7차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최근에도 이제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예. 뭐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든지 이른바 친북한 국가들이 계속해서 군사 경제 이런 부분에서 북한과 이제 단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국 그 교역량도 지난해 동기 대비 한 62% 감소한 걸로 이번 이제 10월 달에 한 9천만 달러 수출한 걸로 되는데 이것이 예. 지난해에 대비해서 62%나 감소한 거예요. 이런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북한 경제 자체가 이 국제 제재의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내부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이제 불만이 예,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저러한 경제 행보를 통해서 뭔가 이제 주민들의 불만을 이게 다독이어 가고 있는 예. 그런 행보를 계속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도발의 시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럴 보면서 수도 있겠다. 그 안에는 그냥 경제 행보를 통해서 내 대내적인 어떤 그런 좀 지도자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 집에 침투했던 강도의 범행이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일단 가장 큰 의문점이 왜 강도를 하면서 어딘가 전화를 왜 했느냐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배후설까지 나왔었죠. 누군가 정유라 씨가 법정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배우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와서 경찰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괴한이 처음에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집에 침입을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택배기사라고 위장을 해서 경비원을 위협을 해서 6층에 있는 그 정유라 씨 집까지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보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인 줄 알고. 예. 그랬더니 그 보모가 문을 열자마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그 보모를 앉혀놓고 경비 아저씨를 이제 타이로 손을 묶고 이제 겁박을 하고 나서 결박을 하고 나서 이제 보모한테 주민등록증 내놔라 했다는 예. 거죠. 주민등록증을 주니까 신분증을 보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면서 이 신분,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주민번호 같은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불러주는 어떤 모양새를 취했다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보모의 신원을 알려준 것이냐를 두고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전화한 핸드폰 자체가 먹통이었답니다. 배터리 자체가 없는 핸드폰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는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일종의 배우가 누군가 있다? 예. 내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와서 뭔가를 훔쳐간다고 해도 너희가 나를 신고한다면 내 뒤에 있는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작게는 보모에게 어떤 경고를 한 거죠. 내가 너의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으니 네가 그렇죠. 만약에 예. 나를 신고한다면 어떤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를 한 차원이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괴한이 한 일이 정유라 어딨어? 라고 예.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모가 정유라 없다라고 했는데 위층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예.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괴한이 이 사람들을 결박해놓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이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면 7층에 문이 또 있대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을 막 발로 찼어요. 나오라고. 정유라 나오라고 문을 발로 찼는데 그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덮칩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있는 7층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예. 정유라는 안에 있고 바깥에서 누가 덮쳤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마필 마필 관리사였던 거고요. 예. 그 마필 관리사랑 그 순간에 그 덮친 상태에서 몸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걸로 확인이 됐고 예. 그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 피해자의 진술은 자기는 찌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 겁만 주려고 한 건데 예. 그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칼이 이제 그 피해자의 마필 관리사의 이제 등을 예. 찌르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커진 것이다라고 스스로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알겠습니다. 순간에 이제 정유라 씨는 안에서 신고를 한 거고 예. 그 과정에서 마필 관리사에게 본인이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해요, 실제로. 예. 그래서 얼굴 전체가 멍이 들어 있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쇼잉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최순실 씨 뒤에 누군가가 많다,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약간 겁을 먹은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네요, 이 사람이. 그렇죠. 본인 나름으로는 이제 머리를 좀 쓴 거죠. 예. 머리를 써서 내 뒤에도 뭔가 좀 당신들이 모르는 어떤 지원 세력이, 배후 지원 세력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주고 또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그 신원 자체가 주소라든지 이름이 어딘가로 불려지면 두렵죠. 예, 두렵고 만약에 무슨 내가 신고를 하거나 어떻게 되면 내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예.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경비원과 이 보모 두 명의 어떤 신원 자체를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럼 두 사람 다 일단은 만약에 신고를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이 범인은 좀 노렸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경찰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배후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딩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범행이 제법 치밀하게 좀 계획이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뭐 평소에 그러면은 정유라랑 같이 사는 남자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얼굴은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보는데 오늘 이런 건 처음이에요. 남자도 얼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그건 아니에요. 아예 보지도 못했어요. 제 지인이라고 하면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제가 알기로는 정유라 씨가 지금 나가서 한 거의 일주일 만에 지금 왔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불을 켜진 걸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저기 지금 불 들어왔잖아요. 다 커튼 쳐요. 김성수 변호사님, 저기 관리자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정유라가 별로 없는데 집에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고 들어갔을까? 그만큼 지켜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 예전부터 계속 계획 범죄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뭐 일주일 전부터 그 서성 있는 CCTV가 잡힌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정유라 씨가 들어오는 것을 뭐 다른 방법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정유라 씨가 있는 것을 알고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뭐 커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들어간 거 뭐 차량이 들어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뭐 이렇게 밖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올라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낮에 3시에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인 강도 시간대가 아니거든요.
그것 자체도 정유라 씨가 워낙 집에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시간에 들어갔을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요일 오후 3시에 왜 들어갔냐에 대한 의문도 조금 풀리는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유라 씨가 이 마필 관리라는 사람은 아주 극진히 좀 보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영상을 좀 보고요.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니 면회 된다 그래서 왔는데 아니 면회 안 돼. 제가 사고 나서 찢었잖아요. 공모자로 여기다 스톱이 안 해요. 하는 게 아니지. 이거 그냥 하고 있는 거지.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너한테 물어보시면 통화할 사람은 물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정유라 씨 삼성 지원 의뢰 전혀 모르고 계실 거예요. 그럼 지원금 같은 거 내역 같은 게 들어왔을 텐데 그 팀장 본인 팀장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럼 지금 집에 같이 있는 거는 누구들이에요? 같이 뭐 남자 저희 일하시던 분들이고요. 마필관리사 쪽으로 오셨던 분인데 여기 같이 있으면서 이거죠. 저는 정유라 씨 인터뷰를 보고 좀 특이한 점은 엄마 얘기나 아빠 얘기할 때는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는데 저 때는 좀 흥분 상태거든요, 정유라 씨. 예, 실제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일단 응급실로 실려갔고 바로 수술을 받았는데 예. 응급실에서 굉장히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하고. 굉장히 많이 굉장히 이 감정을 참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지금 이제 취재진하고 인터뷰하는 모습도 사실 취재진을 너무 여러 번 겪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지만 목소리의 끝은 굉장히 떨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 취재진을 만날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연애를 가서 또 이제 듣기 싫은 질문도 듣고 카메라에 노출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면회를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많이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면회도 지금 거의 매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날은 취재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수술복을 입고 몰래 들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연출이 수술복을 입고 몰래 들어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얼굴을 봐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자기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어떤 미안함도 굉장히 컸을 것이고 예. 지금 뭐 같이 있었던 어떤 시간들이 뭐 짧지 않잖아요. 독일에서부터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떤 뭐 친분도 작용을 했을 거고요. 미안함이 예. 굉장히 컸겠죠. 그런데 정유라 씨가 그 엄마하고 아버지 일에 대해서는 글쎄요, 또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아주 차분하고 선을 명확히 그어 왔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정유라 씨로서는 자신이 어떤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자신의 아들이 아직 이제 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보호해줄 저 마필 관리사. 이게 이제 두 사람이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자신이 보호해야 될 대상은 자신의 아들인 거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은 마필 관리사였던 거죠. 예. 이미 뭐 2014년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지난번에 독일, 뭐 덴마크 이렇게 계속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때도 저 마필 관리사가 단순히 그냥 마필 관리사가 아니고 마을도 관리하면서 사실상 정유라 씨의 경호원 역할을 계속 했다고 그래요. 해왔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 또 귀국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주말 이렇게 해서 만났던 걸로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뭐 정유라 씨와 저 마필 관리사의 어떤 관계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남다른 관계인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누군가 침입을 했고 예. 자신이 위해를 입을 만한 상황에서 이 마필 관리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쨌건 그렇죠. 보호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마필 관리사는 자기 때문에 칼에 또 찔렸고 병원에 예. 입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좀 감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정유라 씨가 상경하고 뭐 그런 기사들도 있었는데 선배님 결국에는 정유라 씨한테는 이 정도겠네요. 가족 부모님도 아니고. 사실은 정유라 씨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 지금 마필 관리사이시고요. 사실은 그 최순실 씨 일가에 일 도와주던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직원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하나둘 불리한 얘기를 한다거나 곁을 떠나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랬는데 이 마필 관리사가 마지막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정유라 씨 기준에선 굉장히 신뢰할 만한 우리 집안을 굉장히 도와주는 나이는 어리지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이제 좀 관계가 어떻게 보면 친숙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날 그 범죄 현장에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렇죠. 다른 층에 네. 있었고 어떤 위에도 가하지 않았지만 정유라 씨는 정말 이 사람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그 모자를 지켜준 은인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사실 덴마크에서 이 두 사람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친밀해 보였다라고 그런 얘기할 뭐 정도고 있었죠. 예. 사실 정유라 씨의 예전 사실혼 배우자가 신 씨, 마필관리사 신 씨라는 걸 보면 정유라 씨가 그 마필관리사의 인연으로 시작해서 서로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걸 보면 새로운 또 마필관리사 또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는 게 이상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는 뭐 가서 아프라면 북한이 그 민경이라면 정말 공급 잘 받는 데예요. 그런 부대가 옥수수만 핑계전하고 수천만 원 어떻게 실거리고 그런 걸 보니까 그 일반 도병 사병들은 어떻게 살겠는지 눈에 벌써 훤하더라고. 그거보다 더 높은 사람들도 하는데 하나도 괜찮은데 제가 가지고 왔다는 비밀은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합동신문을 받을 때도 특급 대우를 받을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곧 합동신문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 지금 거의 다 회복이 됐습니다. 몸은 스스로 몸을 일으켜서 TV를 시청할 정도로 음식도 뭐 이제 그냥 일반 환자들이 먹는 병원 식단을 다 소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곧 기무사와 국정원과 뭐 통일부 이런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합동신문이 시작이 될 텐데 병원에서 무슨 국정원에서 운영하는 서울 모처에 수용시설이 있겠죠. 있다고 예. 합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받게 되는데 그 받는 과정이 어떨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당신은 예. 어떻게 합동신문을 받았었냐. 저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굉장히 어두운 뭐 취조실 같은 데서 취조받는 어떤 그런 부분들. 조금 고압적인 분위기. 그렇죠. 예. 예, 뭐 다 써라, 뭐 있었던 일 다 예. 써라, 뭐 이런 영화에서 많이 보는 어떤 그런 풍경을 좀 예상을 했는데 엄청 옛날 얘기고요. 그게 최근에는 뭐 정말 바깥 구경까지 시켜줄 정도로 저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 본인도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답답해하니까 서울 강남에 그 고층 빌딩이 많은 곳들을 좀 구경도 시켜주고 예. 그리고 고급 일식집에도 데려가서 코스 요리도 먹게 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는 이제 그 전체 요리를 에피타이저를 주는 걸 다 먹었더니 뒤에 정말 메인 요리가 나왔는데 그런 예. 메인 요리가 나중에 나올지 몰랐다. 그래서 그걸 뭐 먹지 못했다라는 어떤 해프닝까지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기순병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 정보의 유무를 떠나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만큼 굉장히 상징성의 큰 인물이죠. 예,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비공장, 우리로 치면 뭐 양어장이죠. 양어장, 예, 그렇죠. 연간 뭐 한 1,200톤 정도의 매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양어장을 시찰한 부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정은이 뭐 못들마다의 매기들이 가득가득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지난 9월 5일 날 그 유엔의 그 국제 제재가 예. 본격화된 이후에는 이제 지금 경제 행보만 한 6, 7차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결국 최근에도 이제 보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예. 뭐 아프리카의 수단이라든지 이른바 친북한 국가들이 계속해서 군사 경제 이런 부분에서 북한과 이제 단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국 그 교역량도 지난해 동기 대비 한 62% 감소한 걸로 이번 이제 10월 달에 한 9천만 달러 수출한 걸로 되는데 이것이 예. 지난해에 대비해서 62%나 감소한 거죠. 이런 정도로 굉장히 지금 북한 경제 자체가 이 국제 제재의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내부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이제 불만이 예, 나오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저러한 경제 행보를 통해서 뭔가 이제 주민들의 불만을 이게 다독이어 가고 있는 예. 그런 행보를 계속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떤 도발의 시점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럴 보면서 수도 있겠죠. 예, 그 안에는 그냥 경제 행보를 통해서 대내적인 어떤 그런 좀 지도자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라 씨 집에 침투했던 강도의 범행이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일단 가장 큰 의문점이 왜 강도를 하면서 어딘가 전화를 왜 했느냐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배후설까지 나왔었죠. 누군가 정유라 씨가 법정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배우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와서 경찰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한이 처음에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집에 침입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택배기사라고 위장을 해서 경비원을 굉장히 특급 대우를 받을 거다, 잘해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보통 그런 합동신문 과정이 최장 180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인데요. 그 6개월 정도 동안 보통은 이제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진성 탈북자인지 위장 탈북자인지를 가리는데 아마 지금 이 오청성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총탄을 거의 그렇죠. 죽음을 무릅쓰고 예, 왔기 예. 때문에 진성 탈북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예. 두세 달 정도 신문을 받고 나서 이제 뭐 하나원을 거치든 아니면 거치지 않든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김성수 변호사님, 아까 이제 강남에 일식집도 데려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마음을 좀 열게 하는 장치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그 북한에서 넘어온 그 탈북자의 경우에는 뭐 남한이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예. 또 뭐 오자마자 신문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간첩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남한은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도 된다. 좀 더 안정을 가져도 된다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 다음에 신문을 하면은 더 협조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서울시내 예, 맞습니다. 들여다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남한이 훨씬 좋고 그렇기 때문에 잘 왔다. 이런 예. 생각도 들게 하고 더 협조적으로 예, 그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예, 테러 가능성도 저희가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은 딱 없다고 얘기를 예, 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전 영화 같은 거 보면 탈북자가 누가 있으면 누가 와가지고 간첩이 그렇죠. 와서 뭐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테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귀순병사 이번에 넘어온 귀순병사보다 훨씬 고위급의 어떤 장교들도 많이 넘어왔는데 다 예. 멀쩡히 지금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 아무 일 없이 그런 부분들을 걱정할 시대는 지났다. 라는 게 이제 이 탈북자의 설명입니다. 근데 소국장님, 지금 북한에서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저 귀순병사 배에서 옥수수밖에 안 나왔는데 매기 공장 같은 데를 시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이제 평안남도에 있는 순천 메기그룹의 김승현 회장이 이른바 이제 아들 뭐 폭행 관련해서 좀 구속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요 병원에 저 VIP 병동에 좀 입원을 했었고 예. 2011년에는 그 아덴만의 영웅이랑 석혜균 성장 또 마찬가지로 저 똑같은 VIP 그렇죠. 병동에 한동안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급 대우를 그야말로 받고 있는데 손 변호사, 글쎄 경호 문제도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지만 대비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일단은 그 혹시 모를 테러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정신 이상적 증세를 보이는 분이 갑자기 와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심신의 안정도 중요하고 지금 경호상의 문제도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일반 병실에 있었을 때는 사실 취재진들의 취재열기도 굉장히 높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치료하는 데 조금 전념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VIP 병실로 갔던 것 같고요. 이게 하루에 58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예. 사실 이 북한 기순자는 이렇게 좋은 병실에서 아마 난생 처음일 겁니다. 이런 공간을 처음 겪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아마도 심적인 안정을 취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높은 의료 기술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감사해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후식도 유기농 과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후의 과정이요. 회복이 난 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좀 펼쳐지는지 저희가 북한 장교 출신 탈북자 인터뷰를 좀 해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나도 여기 와서 조사 받으면서 친해국이 많이 나갔거든. 또 안에서 계속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잖아. 독방에서 뭐 조사 받았는데 내 뭐 TV 있고 냉장고에 먹고 가뜩 있다 그래도 바깥 비용도 시켜주고 밖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강남 우리 일식집들 있잖아요. 먹으면 또 나오고 그리고 우리 배 가다가 가지고 내 배부리 먹다가니까 마지막에 제일 맛있는 것도 나오는 거 하나도 못 먹었던 거라고. 이야, 그 음식은 정말 잘해줄 거야. 최고장이 해줄 거야. 청주 스타 맞아서 한국에 왔잖아. 한국 얼마나 기특해. 금방 눈물이 나서. 귀순병사가 큰 문제 없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최현무 기자, VIP실로 옮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환자실에 줄곧 있다가 예. 일반 병실로 옮겨졌거든요. 그런데 일반 병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뭐 6인이 쓰는 5인이 쓰는 그런 병실이 아니라 예. 그냥 1인실이 아니라 특실, 그러니까 VIP 병동에 지금 입원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화면에 왼쪽부터 끝까지 건물을 다 쓴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포착이 되는데 지금 블라인드가 쳐져 있고 이 안이 지금 귀순병사 오청성 씨가 머물고 있는 VIP 병동입니다. 예.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뭐 하루에만 58만 원. 58만 원? 예, 이럴 정도로 굉장히 그 부유층들이 주로 이제 머무는 곳인데 지금 예. 이곳에 있고요. 아마 보안 문제, 경호 문제 때문일 거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응접실입니다. 응접실. 지금 보시면 정부 관계자로 보이는 뭐 이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게 보이죠? 그러네요. 저렇게 응접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응접실이 있는 거고 예. 응접실에서 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병실. 정말 그 오청성 씨가 머물고 있는 침대와 병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있고 예. 전담 간호사까지 상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자료 화면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아마 저 안에 저렇게 이제 병실이
예. 이제 오청석 씨가 아마 저기에 머물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블라인드를 어느 정도 조금 열어놨어요. 예, 열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너무 이렇게 폐쇄적인 공간이 아니라 한국의 어떤 분위기, 내가 남한으로 넘어왔으니까 한국이 어떤지 창문으로라도 미세하게 좀 열려있는 창문으로라도 확인을 하라고 봐라. 예. 예,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이 좀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예, 3분의 1 정도 요 정도만큼만 열어놨네요. 여기 전체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한 26평 정도 되거든요. 크기가.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큰 편이죠. 거실이 있고 화장실 따로 있고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 있고 안에 이제 인터넷까지 다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돼 있고 예. 과거에 그 2007년에 이제 한화